자, 오늘은 사이 앤 안타리 힙 쪽의 뉴로베스큘라 스트럭처에 대해서 1년차 김남중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김남중 선생님 부탁합니다. 예, 교수님. 예, 오늘은 따이와 안테리어 힙에 대해서 뉴로바스큘러 파트에 대해서 아나토마지 3D 구현하면서 발표 준비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소라식과 압도미널에서 내려오는 디센딩 아orta에서 커먼 일리악 아터리와 이에 분지되는 인터널 일리악 아터리입니다. 이 인터널 일리악 아터리는 크게 세 가지 브랜치로 나뉘게 됩니다. 내장 쪽에 혈액을 공급하는 비세랄 파트, 그 다음에 안테리어 페리에탈 파트,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페리에탈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안테리어 페리에탈 브랜치는 크게 두 가지 혈관으로 분지됩니다. 옵트레이터 아터리와 이어서 인터널 푸덴달 아터리로 분지되며 포스테리어 페리에탈 브랜치는 크게 네 가지 혈관으로 분지됩니다. 첫 번째는 일리오 럼바 쪽의 혈액을 공급하는 일리오 럼바 아터리, 그 다음에 글루티어를 기준으로 슈퍼리어 글루티어 아터리와 인페리어 글루티어 아터리, 그 다음에 사크룸 쪽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라테랄 사크럴 아터리가 있습니다. 우선 이에 대해서 안테리어 페리에탈 브랜치에서 옵트레이터 아터리에 대해서 혈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옵트레이터 아터리는 일단 옵트레이터 너브와 같이 주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옵트레이터 아터리는 펠빅의 라테리알 월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옵트레이터 포라멘을 파져 나오는데 이 옵트레이터 안쪽으로는 유레터와 그 다음에 라테랄 쪽으로는 옵트레이터 너브와 같이 주행한다는 것이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옵트레이터 포라멘을 빠져나오면서는 크게 세 가지 브랜치,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 그 다음에 아세타블라 브랜치로 나누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PPT 발표자를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옵트레이터 아터리는 옵트레이터 포라멘을 나와서 안테리어 브랜치와 포스테리어 브랜치, 그 다음에 아세타블라 브랜치로 나누게 됩니다. 이 아세타블라 브랜치는 이제 힙 조인트로 들어가서 피모랄 헤드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액 중 하나로 중요한 혈관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네, 다음은 익스터널 일리악 아터리를 보겠습니다. 익스터널 일리악 아터리는 마찬가지로 디센딩 아우타에서 커먼 일리악 아터리에서 분지되는 혈관 중 하나로 이 인구에널트 리가먼트를 기준으로 이제 아래쪽으로는 피모랄 아터리로 분지됨이고 위쪽으로는 익스터널 일리악 아터리로 되겠습니다. 이 익스터널 일리악 아터리는 이제 딥 서컴플렉스 일리악 아터리가 있으면서 또한 배 쪽으로 올라가는 인페리어 에피게스트릭 아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페리어 에피게스트릭 아터리는 일리오 인구넬 어프로치 시에 인저리를 가장 많이 입는 혈관 중 하나로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혈관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리오 인구넬 어프로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중요한 해부학 구조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일리오 인구넬 어프로치를 할 경우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윈도우로 파트를 나눠서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파트는 크게 두 가지 중요 해부 구조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일리오 프소아스 머슬과 피모랄 널브를 태깅하여서 그 라테랄 쪽으로 윈도우 하나를 만들고 두 번째는 이 일리오 프소아스 머슬과 피모랄 널브를 기준으로 미디알 쪽 그리고 익스터널 일리악 아터리와 베인을 기준으로 라테랄 쪽에 해당하는 윈도우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익스터널 일리악 아터리와 베인 그 다음에 스퍼마틱 코드에 관해서 그 사이를 나누는 윈도우 3 이 세 가지 창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제 오픈 리덕션을 하는 수술의 경우 일리오 인구넬 어프로치를 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윈도우는 일리오 프소아스 머슬과 피모랄 널브의 기준 그 다음에 익스터널 일리악 아터리와 베스 그 다음에 스퍼마틱 코드 이 네 가지 구조물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해부학적으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구조물은 익스터널 일리악 베슬과 코로나 모티스라는 해부학적 구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모티스 같은 경우는 옵트레이터 아터리와 익스터널 일리악 아터리, 그다음에 인페리어 에피게스트릭 아터리의 이상 교합으로서 전체에서 10에서 40% 정도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 도달법, 125 인권을 어플치 시에서 이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며, 만약에 이 해부학적 구조물 이상 교합이 존재한다면 결차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출혈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피모랄 아터리와 디피모랄 아터리에 대한 구조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리악 아터리를 기준으로 인구에널 리가멘트를 밑으로 내려오면 피모랄 아터리로 분지가 되는데, 이 피모랄 아터리는 인구에널 리가멘트를 기준으로 하방 2에서 5cm 하부에서 피모랄 아터리에서 딥피모랄 아터리로 분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딥피모랄 아터리는 이 2에서 5cm 하방에서 포스테로 라테랄 어스펙트에서 나와서 원 스몰 브랜치로 끝나게 됩니다. 이 해부학적 구조물 주변 주위 근육 구조물들과 함께 보자면, 이 디피모랄 아터리 앞으로는 살토리어스 머슬이 지나가며 그 뒤에는 일리아쿠스 머슬과 펩티니우스 머슬이 지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브랜치로는 이제 라테랄 피모랄 서컴플렉스 아터리로 앞쪽으로 지나가는 라테랄 피모랄 서컴플렉스 아터리, 그 다음에 뒤쪽으로 지나가는 미디얼 서컴플렉스 피모랄 아터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나토마지와 함께 구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피모랄 아터리에서는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앞쪽으로 기시되는 라테랄 피모랄 서컴플렉스 아터리와 초록색 표시되는 이제 뒤쪽으로 가는 미디얼 피모랄 서컴플렉스 아터리가 있습니다. 이 라테랄 피모랄 서컴플렉스 아터리는 딥피모랄 아터리의 앞쪽으로 나와서 라테랄 에스펙트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살토리어스 머슬과 라테랄 쪽으로 주행해서 어센딩 브랜치, 트랜스버스 브랜치, 그 다음에 디센딩 브랜치로 나누게 됩니다. 이 어센딩 브랜치 같은 경우는 힙 조인트의 블러드 서플라이를 하는 가장 중요한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트랜스버스 브랜치 같은 경우는 그레이터 트렁켄터 바로 밑에서 피머를 감고 돌아서 이제 따위의 후면에서 이제 초록 색깔로 표시되는 미디얼 피모랄 서컴플렉스 아터리와 함께 아나스토모시스를 이뤄내게 됩니다. 이 구조물을 이제 크루시에이트 아나스토모시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루시에이트 아나스토모시스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테랄 피모랄 서컴플렉스 아터리의 트랜스버스 브랜치와 그 다음에 미디얼 서컴플렉스 피모랄 아터리의 트랜스버스 브랜치와 함께 추가적으로 인페리어 그루트럴 아터리의 디센딩 브랜치,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리지 못한 딥피모랄 아터리 중에 이렇게 뒤쪽으로 후면을 도와 피머를 감싸게 되는 퍼포레이팅 브랜치 중 하나인 첫 번째 퍼포레이팅 브랜치, 이 네 가지 혈관이 크루시에이트 아나스토모시스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디얼 피모랄 서컴플렉스 아터리와 그 해부학적 구조물들과 주변 근육 구조물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얼 서컴플렉스 피모랄 아터리를 포스터리어 파트에서 본 그림이며, 여기서 다음과 같이 팩티너스 머슬과 소아스 메이저 머슬과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얼 피모랄 서컴플렉스 아터리는 딥피모랄 아터리의 뒤쪽으로 돌아 나와서 팩티니어스 머슬과 소아스 메이저 머슬 사이를 지나게 된 다음에 다음과 같이 팩티니어스 머슬과 소아스 메이저 사이로 가는 어프로치 할 때 이제 쿼다트레스 피모리스와 이제 팩티니어스 머슬 사이를 이렇게 지나게 되는 구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해부학적 주변 근육 구조물들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제 GT 오스테오토미를 할 때 그
닫힌 혈관인지 보존되는 혈관인지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슨 이제 medial femoral circumflex artery는 피리포미스 머슬보다는 딥한 레이어에 있고, 그다음에 ascending branch의 경우는 피리포미스보다는 딥한 레이어에 있기 때문에 이제 피리포미스보다 더 얕은 레이어에서 GT 오스테오본을 칠 때 이 ascending branch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해서 제가 PPT를 발표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GT 오스테오본을 쳤을 경우 이 근육층보다 더 깊은 위치에 존재하는 ascending branch of medial femoral circumflex artery는 보존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ascending branch는 이제 경우 피리포미스보다 더 딥한 레이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다음과 같이 GT 오스테오토미를 칠 때 그 ascending branch가 보존되는 것이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femoral head의 vascular supply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medial femoral circumflex artery와 이제 lateral femoral circumflex artery는 이렇게 아나스토모시스를 이룹니다. 이렇게 아나스토모시스를 이룬 다음에 extracapillary ring이라는 이제 아나스토모시스를 이루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deep femoral artery에서 앞쪽으로 lateral femoral circumflex artery, 뒤쪽으로 medial femoral circumflex artery가 아나스토모시스 이렇게 이루고, 여기서 나오는 레티나큘라 아터리가 상방으로 올라와서 새로운 아나스토모시스를 이루는데, 이 구조물을 다시 한번 subsynovial intracapsular arterial ring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소아에서는 lateral epiphyseal artery와 medial epiphyseal artery가 있는데, 이 두 혈관은 이제 그로스 플레이트를 지나서 femoral head에 블루드 서플라이를 하는 가장 중요한 혈관 중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PPT 그림을 보면 이제 디피모럴 아터리에서 일리옵소스 텐던을 기준으로 뒤쪽으로 도는 미디얼 서컴플렉스 피모럴 아터리와 앞쪽으로 도는 라테랄 서컴플렉스 피모럴 아터리가 있으면서 이 두 혈관이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를 감싸서 이렇게 레티나큘러 아터리를 만들어내는 이제 익스트라 캡슐러리 링을 첫 번째로 만들어내고, 그 위를 레티나큘러 아터리가 이렇게 위를 혈관을 지나가게 되어서 그 위에서 다시 한번 아나스토모시스 이루는데, 이를 subsynovial intracapsular arterial ring이라고 합니다. 소아에서는 여기서 미디얼 파트와 라테랄 쪽에서 에피피실 아터리가 지나가게 되면서 이게 그로스 플레이트를 지나면서 피모럴 헤드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 혈관이 됩니다. 이 해부학적 구조물은 이제 이번에 인트레이닝 시험에서도 선배 전공의 선생님께서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설명 주셨으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대퇴부에 이제 피모랄 헤드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 혈관 구조물 중 미디얼 피모랄 서컴플렉스 아터리와 라테랄 피모랄 서컴플렉스 아터리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 메인 블러드 서플라이는 이제 뒤쪽으로 돌아가는 이제 미디얼 피모랄 서컴플렉스 아터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경학적 혈관 구조물을 아나토마지 발표를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뉴로파트입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빨간색은 럼바 플렉스스, 그리고 두 번째 노란색은 사크랄 플렉서스, 그다음에 초록색은 자율신경계입니다. 주로 저는 이제 럼바 플렉서스, 이 빨간색 신경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볼 신경은 일리오 인구널 너브입니다. 일리오 인구널 너브는 이제 L1에서 오리진하면서 이제 일리오 하이포게스트릭 너브 아래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여 일리아 크레스트를 따라 내려와 일리오 인구널 리가멘트를까지 쭉 타고 심픽 퓨비스까지 내려옵니다. 이제 이 신경 일리오 인구널 너브는 이제 미디알 쪽에서 일리오 인구널 어프로치를 할 때 신경이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신경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신경 세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신경을 저희는 주의 깊게 봐야 되면서 첫 번째로는 라테랄 피모랄 큐테이너스 너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라테랄 피모랄 큐테이너스 너브입니다. 이제 라테랄 피모랄 큐테이너스 너브는 L2-3에서 오리진하고 이의 가장 큰 기능은 퓨어 센서리 브랜치입니다. 메이저 소아스 머슬을 기준으로 이제 라테랄 서페이스에서 나타나서 일리아쿠스를 따라 쭉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회복적 구조물은 ASIS의 미디얼과 이 인고넬 리가멘트 밑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쪽을 어프로치 할 때 이 신경을 주의해야 함과 동시에 이제 아나토마즈 상에서는 이제 일자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구조 주행 경로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조금 더 라테랄 쪽으로 주행하여 사이의 가쪽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 중 하나입니다. 라테랄 피모랄 큐테이너스 너브가 이 ASIS와 인구넬 리가멘트의 주행 경로에서 이 인트랩먼트 되거나 이제 손상이 받는 경우 이제 피부 지배 영역에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이의 가쪽 피부의 감각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쪽 부분에서 감각신경 이상이나 통증이 발생할 경우 이를 메랄지아 페레스테티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림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ASIS와 미디얼 파트와 인고넬 리가멘트 아래쪽으로 라테랄 피모랄 큐테이너스 너브가 지나게 되는데 여기 구조에서 이제 해부학적 구조물상 인트랩먼트가 되거나 신경이 손상될 경우에 이제 메랄지아 페레스테티카라는 임상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사이의 라테랄 사이드에 팅글링 센세이션이나 통증이 발생할 경우 이를 메랄지아 페레스테티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옵트레이터 너브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옵트레이터 너브는 L2-3-4에서 오리진하면서 이제 옵트레이터 아터리와 같이 주행하며 이제 옵트레이터 포라멘의 어퍼 파트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머슬비와 함께 같이 보면 옵트레이터 익스터널 머슬을 뚫고 나와서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 브랜치로 나누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테리어 브랜치와 포스터리어 브랜치 중 하나인 안테리어 브랜치는 앞서 그림처럼 팩티니어스와 어댑터 브레비스 사이를 나오게 되는데 이때 미디얼 어프로치를 할 때 이 안테리어 브랜치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이 옵트레이터 너브의 안테리어 브랜치가 이너베이트하는 근육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해부학적 근육 구조물들이 옵트레이터 너브의 안테리어 브랜치들과 이너베이션하는 근육들입니다. 이제 안쪽부터 그라시우스 머슬, 그다음에 어덕터 롱거스, 어덕터 브레비스, 그다음에 팩티니어스 머슬 이렇게 이너베이션이 되면서 어덕터 브레비스 제끼고 나면은 뒤에서 보이는 것처럼 포스테리어 브랜치도 확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테리어 브랜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뚫고 나온 옵트레이터 익스너스와 이제 크게 어덕터 머슬 중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인 어덕터 매그너스 머슬을 지배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피모랄 너브에 대해서 발표 준비하였습니다. 피모랄 너브는 L2-3-4에서 오리진하면서 이 인구넬 리가멘트 밑을 통과하여 내려오게 되고 이 여러 브랜치들 중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피너스 너브입니다. 사피너스 너브는 이제 피모랄 너브 중 브랜치 중 가장 크고 길며 이제 퓨어 센서리 브랜치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라테랄 피모랄 큐테이너스 너브처럼 유일한 퓨어 센서리 브랜치이면서 나머지 브랜치들은 이제 전방에 있는 머슬들을 지배하거나 이제 주변에 감각을 나타나게 되는 큐테이너스 너브입니다. 이 사피너스 너브는 이제 사토리어스 뒤에서 피모랄 아테리로 쭉 내려오게 돼서 이제 어덕터 하이어스 전에서 아테리를 떠나서 미디얼 쪽을 쭉 내려와 이제 로어 레그에서도 중요한 구조물로 그레이트 사피너스 베인과 함께 이제 레그의 미디얼 사이드를 주행해서 이제 미디얼 말레우스까지 지나 발까지 가게 되는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입니다.
로어 레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해부학적 구조물, 사이와 안테리어 힙에 대해서 주요 신경과 혈관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그 코로나 몰티스 나온 아나토마지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옵츄레이터 아터리를 보면 여기 이제 중요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펠빅본 프랙처 때 퓨비스의 퓨빅 레이무스가 부러지면 조기가 다치기가 쉽겠죠. 그래서 뭐 큰 골절이 아닌 것 같은데 퓨빅본 프랙처가 있을 때 금이 가거나 뭐 골절이 있을 때 저쪽이 뭐 혈압이 잘 안 잡히다든지 그러면 꼭 그 옵츄레이터 아터리에 어떻게 뭐 손상을 받았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안지오나 이런 걸 하면서. 그런 면에서도 옵츄레이터 아터리를 잘 알아야 되고 그 옵츄레이터 아터리뿐만 아니라 코로나 몰티스도 마찬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아터리들이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 거기 다 몰려 있죠. 퓨비스, 그 스피로 레이무스 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이 또 잘 부러지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간지오스터토미 할 때 퓨비스 칠 때도 퓨비스 레이무스 칠 때도 그 아래쪽에는 옵츄레이터 아터리가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호만 같은 걸로 잘 막아주면서 이렇게 커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해부학적 구조, 요쪽에 해부학적 구조는 좀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수고했어요.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